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요즘 많이 적는 해시태그 중 하나가 오운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오늘 오운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저도 요즘 이 오운환 인증 자주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운동 완료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올리는데 건강관리 열풍이 거세지면서 헬스장과 수영장 등 운동 한 개쯤 등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 만큼 헬스나 요가 등 체육시설에서의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분쟁을 줄이기 위해 헬스장 가격과 환불 규정을 표시하는 법까지 시행됐는데 대체 왜일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개인 지도 1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체육시설에서 가격을 표시해야 되는 게 의무화된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체육시설의 가격 표시 의무화가 도입된 지 벌써 반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이 가격 표시제의 의무화에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기본이고요. 요금 체계 또 무엇보다 환불 기준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운동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자주 찾게 되는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까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소비자들의 불만이 여전하다라는 건 이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까지 상반기 계도 기간을 거친 가격 표시제 본격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제도를 따르지 않는 업체들이 많아서 소비자들 불만이 이어지는 겁니다. 보통 전화 상담할 때 보면 가격을 물어보면 네. 방문해서 알려주겠다 이런 말들 맞아요.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많고요.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체육시설 1000여 곳을 조사했는데요. 여전히 가격과 환불 기준을 표시해놓지 않는 사업장이 10곳 중에 4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사실 등록한 기간이 짧으면 그때만큼만 하고 끝나게 되는데 석 달 혹은 뭐 6개월, 1년까지 이렇게 길게 끊을수록 가격이 저렴해져서 그렇게 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길게 끊다 보면 사실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바꿔서 환불을 받고 싶은데 또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지금 들으신 말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소비자원의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2018년까지만 해도 연간 1,600건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엔 3,2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환불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요구 사례였는데요. 그래서 이 가격 표시제 법안을 도입했는데도 올 상반기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보면요.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가 1,734건이 넘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의무화 규정이 있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업계의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헬스장 등 피트니스 업계에서는 가격을 공개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회원권이나 PT 등록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 통화나 가격만 보고 나가는 일을 막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수익 구조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장기간 회원권의 경우 가격이 기간이 늘어날수록 더 저렴해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회원권 길게 끊어도 제대로 가는 날이 없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 맞습니다. 헬스장의 주요 수익 구조가 회원권을 박리담회 형식으로 많이 파는 건데 가격 표시제에 따라 가격 경쟁이 우려된다는 업계 측 입장입니다. 네. 예를 들어 A 업체가 3개월에 18만 원이라고 홍보하면 다른 B 업체가 3개월에 17만 원을, C 업체가 3개월에 16만 원을 내놓을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여기에 환불 규정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업계의 입장 자체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게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격 경쟁이 돼서 좀 낮아지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실제로 가격 표시제를 위반할 경우에 사업장은 과태료도 물고 피해도 크지 않나요? 예,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딱 없습니다. 0건입니다. 네. 정말요? 단 한 건도 없다고요? 네, 단 한 건도 없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격 표시제를 홍보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게 1순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다음 달부터는 과태료 부과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법을 이렇게 지키지 않는데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이 법을 지킨 업체로서는 억울해지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법을 안 지키는 게 비정상이고 지키는 게 당연한 건데
안 지키는 업주들이 정말 많고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지키려고 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전문가들 역시 강제성과 행정력이 수반되지 않는 일반 단체를 통한 제도 홍보와 이행 촉구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는데요. 본래의 가격 표시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컷 이슈도 보겠습니다. 오늘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어느덧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꾹 참고 살았나 싶게 지금은 거리를 활보하는 데 부담이 덜한데요. 소비자도 그렇지만 자영업자들도 마트도 백화점도 모두 한숨 돌리고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두기 해제로 되살아난 소비에 누가 가장 웃고 있을까요? 거리두기 당시엔 사실 뭐 소비가 그때보다는 많이 살아났다라고는 하는데 여전히 고물가라 부담이 되는 건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물가일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게 오히려 비싼 물건들을 많이 파는 백화점이라고 들었어요. 예, 저도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맞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국내 소매 판매액은 408조를 넘겨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증가했는데요. 거리두기 해제 효과를 가장 많이 누린 곳은 백화점입니다. 네. 지난 9월까지 백화점 매출은 지난해보다 16% 늘어난 27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고물가로 소비가 줄어든 3분기에도 실적이 좋았고요. 대부분 10%에서 20% 가까이 매출이 뛰었다고 합니다. 네. 대형마트나 편의점도 있는데 이 두 군데 중에서는 어디가 매출이 더 높았나요? 편의점을 보통 더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편의점계 매출 성적표가 더 좋았습니다. 지난 9월까지 편의점 총 매출은 올해 23조로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고물가인 3분기에도 오히려 편의점을 찾는 이들은 늘어나서 매출 상승세를 달렸습니다. 반면 거리두기 해제 효과를 가장 보지 못한 곳은 바로 대형마트로 매출이 전년보다 0.4%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로 가뜩이나 힘들어 소비 심리가 점점 더 위축되는 만큼 당분간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사실 저부터 돌아봐도 요즘 대형마트 간 기억이 언젠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하고 이게 거리두기가 시행됐을 때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다른 소비자들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마트들도 오프라인 공간 줄이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이런 추세가 당분간도 좀 계속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형마트 업계로서는 새로운 생존 전략이 꼭 필요한 시점인데요. 새로운 돌파구로 온라인 유통을 키워 근거리 배송 산업과 체험형 매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트를 거점으로 온라인 장보기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마트 내 물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좋은 제도가 있어도 활용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겠죠.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겠습니다. 오늘 서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